네, 안녕하세요. 무의식 테라피 센터 자로수의 자아입니다. 저희 자로수 센터에서 음, 좀 이제 무의식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미니 토크 쇼나 뭐 어떤 영화 리뷰를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올려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너무 재미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무의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독들이 이거를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 일상생활 속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캐치해가지고 하는 건지 몰라도 너무나 잘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제 영화를 볼 때도 좀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펴보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음, 스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정말 재미있게 제가 본 영화들을 또 선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이 심리적인 해석을 보시고 보시고 다시 보셔도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혹은 스포일러가 있어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들고 온 영화는요. 이제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입니다. 아, 이 진짜 제가 이거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요. 아, 여기 막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영화 정말 끝내준다. 소름 끼치게 재밌다.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인터스텔라하고 이제 비교하시면서 그분 성향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인터스텔라보다 더 재밌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전체적인 스토리도 상당히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제 그런 스토리도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심리적으로 보면서 너무나 이 감독이 섬세하게 그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렇게 담아서 연출했을까. 그리고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도 정말 이걸 진짜 잘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자유롭게 좀 재밌게 좀 이렇게 좀 나눠볼까 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정말 그런 장면이 그런 어떤 의미나 또 그런 원리가 있었구나 좀 새롭게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 마무리는 제 어떤 견해를 좀 겸해가지고 어떤 감독이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전 사회적인 문화적으로 이게 어떤 그 흐름을 반영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혼자서 떠들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는 제가 표현하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심리 상담이나 무의식 테라피를 진행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치밀한 심리 표현의 영화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스릴러고요. 이제 장르가 스릴러죠. 예, 그리고 이 남녀 어떤 부부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으로 인한 그런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네. 과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치밀한 심리 표현의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에 대한 차이를 좀 알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여주인공이 대표적인 소시오패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대체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가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이 다르냐? 얼핏 봐서는 둘 다 이제 죄책감이 없는 어떤 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그 부적응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크게 나눠서 보자면요.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절, 순간적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충동적인
그런 그 죄책감을 못 느끼는 어떤 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소시오패스는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 조절,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절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자기의 감정을 다룰 줄 압니다. 예. 어, 그러면서 자기가 불리할 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띄게 되죠. 상당히 무섭죠. 그리고 사회 적응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요,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그러니까는 이익을 향해 가선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남들을 피해줘도 괜찮아. 일단 내 이익이 우선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는 성향이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많이 드러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소시오패스를, 물론 사이코패스도 좀 알아보기 어렵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뭐 나타나야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사이코패스는 그 충동적인 어떤 그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래서 그 선천적인 부분이 사이코패스고요. 후천적인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시오패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뭐 이게 혼합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참 이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자기 어떤 그 이익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아, 참 더 무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소시오패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여주인공을 한번 더 바라보시게 되면, 아, 이 여주인공이 정말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하실 수 있는 재미가 또 있을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 하나는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머리 회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 특징은 또 하나는 거짓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능수능란하게 정말 리얼하게 연기 내자 뺨치듯이 거짓말 잘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부분까지도 이 영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 저는 정말 이게 그래서 더 재밌게 봤어요. 네. 자, 그럼 이런 정도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 바로 정말 사진 이쁘죠? 예, 그 정말 그 뭐랄까요? 차분하게 점잖게 나왔습니다. 이 에이미는 여러분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그 하버드에 나왔죠. 상당히 그 머리가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에이미가 이 남편하고 관계에서 어떤 그 좀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딱 건드려지게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러면서 어떤 생존 본능에 하고도 걸맞죠. 왜냐하면 여자는 어떤 그 어떤 남편에게로부터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환경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되게 그 생존 욕구하고의 결합이 됩니다. 음.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땐 그 극 중에 에이미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소시오패스를 가지고 있던 성향을 불을 지핀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에이미인데, 과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그 전에, 자, 에이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시오패스는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 보시면은 이 어메이징 에이미와 에이미, 그리고 부모님 모습, 부모님 관계,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두 분이 바로 이제 그 에이미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입니다. 저기 그 남자, 등 보이는 남자가 이제 주인공 베네플렉, 예, 그 남편이죠. 자,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건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동화 작가, 이제 작가신데요. 자신의 딸 에이미를 토대로 모델로 가지고 어메이징 에이미, 정말 지금의 에이미보다 어떤 이상적인 에이미를 그 책으로 담아서 어떤 되게 유명한 어떤 그런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됩니다. 누리게 돼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메이징 에이미와 지금의 에이미의 그 현실적인 에이미는
그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존재 있는 자체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형성이 아니라 이미 이 부모님부터도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어떤 그런 책을 통해서 강요를 할 수가 있죠. 에이미한테. 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의 상상 속의 인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타고난 모습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자꾸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 어떤 있는 존재 자체가 그 존재로서의 어떤 존중과 인정과 어떤 사랑을 받는 느낌보다는 자아가 아니라 가짜 자아. 가짜 자아가 그런 거를 내 마음속에 가짜 자아의 자리가 점점 차지하게 되죠. 야, 이런 그 무의식의 형성이 상당한 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에 대한 강요를 받으면요.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의한 그 관계, 세 번째 관계죠. 부모님이 온전하게 있는 모습대로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을 준다. 신상핑벌. 그러니까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한 그런 감정, 사랑을 주게 되면은 이 무의식 자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당한 왜곡과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건 상당한 치명적인 어떤 그 무의식과 어떤 심리적인 결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되게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중들이 이 에이미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 대중 심리와 함께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물론 아는 사람들은 또 그 어메이징 에이미와 겹쳐서 보겠죠. 하지만 이미 대중들이 날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 간섭을 받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첫 번째 요인 어메이징 이 가짜 그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준과 기대치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런 그 무의식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소시오패스 경향으로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요. 사실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왜 우리 그 영재 있죠? 어릴 적에 영재 유명했던 신문에 났던 영재들을요 추적 조사한 그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자, 되게 뛰어난 영재인데요. 성장하고 나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요. 기대와 다르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결과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어메이징 에이미와 에이미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신문에 나고 정말 뛰어난 능력에 많은 기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능력이지만 그런 심리적인 반응과 작용을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런 기대심에 의한 어떤 자기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자꾸 부담이 생기면서 능력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고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이런 심리에 의해서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본 모습, 본 능력도 상당히 이게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이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범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세와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화만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회 범죄의 문화가 이 사회적인 범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원리를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부모님 모습을 봅니다. 야, 이 극 중에서 이 부모님은요. 상당히 성공지향적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그 어떤 매스미디어, 어떤 대중심리, 어떤 그 정보 매체, 이런 매체들을 상당히 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업가죠, 사업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귀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모습들이요,
그 이제 에이미가 사라졌을 때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들어갈 때 이미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그 어메이징 그 에이미를 찾기 위한 사회적 기반들을 다 마련해 놓고 들어갑니다. 예, 상당하죠. 어,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이 성공 지향적인 게 상당히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에이미는 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어떤 자기 목적 달성, 목표 달성, 이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소시오패스의 어떤 그 이익 추구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접목이 돼서 드러난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그 상당히 그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 이제 부모님의 관계죠. 이 이제 그 어떤 그 출판 파티 예, 그런 걸 합니다. 뭐 이렇게 기자들 또 와서 취재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딸이 왔을 때 딸에게 이게 어떤 그 이미지나 어떤 그 사회 대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어떤 롤을 모델을 이렇게 좀 강요를 합니다. 잠깐 초반에 잠깐 보여진 장면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에이미는 항상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피해의식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그런 흘리듯한 보여주는 어떤 그 작용들 원리와 에이미의 반응들이요.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졌다기보단 그동안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쉽게 나올 수 있는 무의식적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쉽게 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런 반응들은 쉽게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부모님도 물론 부모님이 사랑하고 부모님의 가치의 어떤 가치관, 부모님이 중요시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에이미를 딸을 바라보고 키웠죠. 그것도 물론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하기보단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사업, 어떤 성공 이익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자녀를 활용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과연 그 어떤 사람들이며 이것이 그 에이미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 에이미가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직감적으로라도 아니면 그냥 보더라도 그런 느낌, 제가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겠군, 저런 성향이 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찝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같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어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정리하자면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닌 어떤 그 가짜의 어떤 가자아에 대한 모습을 사람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주고 내가 그렇게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이익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공지향적인 그런 모습과 또 대외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비춰지고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죠. 네. 자, 이것 자체도 상당히 그 조금 그 에이미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진다. 그것 자체가 곧 포장이거든요. 예,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은 진짜 내 모습과 사회에 나갔을 때 모습과 이 역할이 딱딱 그 맞춰서 그 역할 들어갔다가 가정에 오면 가정이 되고 내가 오면 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역할로서만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내가 가족에 돌아가도 난 그런 사람, 자녀를 만나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인이 군대 있을 때 군인이죠. 집에 돌아가면 군인인가요? 딸 앞에서 군인 아니잖아요. 상사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띠는 모습들이 사실은 상당한 그 관계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그런 그 자녀한테 끼치는 파급은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상처받고 왜곡이 되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키우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에는 어떤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그 육아 교육법에는 많이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발전했기에 그런 걸 좀 보시다 보면은
아, 예전에 그런 교육은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쉽게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진 부분을 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소시오패스의 특징과 에이미를 보자면요. 자, 에이미가 죄책감이 없어요. 예, 살인을 저질러도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위한 무차별적인 행동, 살인을 얘기하죠. 그리고 사귀었던 남자들 공통된 증언들이 있어요. 뭐냐? 당신이 날 조종하려고 했다. 이건 똑같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이 이면에 들어가주면 즉 소시오패스 이 에이미의 성향, 성공지향적인 성향과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모습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부부들 관계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줘야 돼. 자, 이런 시작점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는 부부 관계를 따로 놓고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해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미는 소시오패스적인 특징을 같이 겸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감정을 활용하죠. 예,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감정을 그 앞에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엄청 잘하죠. 거짓말을 참 잘해요. 완전히 미국 전역의 대중들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할 때도 동정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상당하죠. 근데 그 여기 극 중에서 에이미는요 사실 그 진정한 동정심은 나타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라긴 그렇군요. 이제 화나고 나서부터 예, 에이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건 자기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비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동정심을 좀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극 중에서도 이제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기, 감정을 활용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100% 맞진 않지만요. 한 50%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별개인데요. 마지막에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동자 혹시 보셨나요? 아, 이 참 연기를 참 잘합니다. 이 차 안에서 밖에 사람들을 보면서 눈동자가 좌우로 정말 빠르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 왜 이경규 장점 그 뭐 재능이라 해야 되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경규가 좌우로 눈을 엄청 빠르게 움직이죠. 그 이제 그 사람들 재미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눈동자는요, 우리 뇌의 활동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부러 이경규처럼 눈을 좌우로 빨리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EMDR 기법이라고 해서요, 심리치유 기법에서도 눈동자 움직임을 사용하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좌뇌가 자극이 되고요. 왼쪽으로 하면 우뇌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빨리 움직여주면 우리 그 좌우뇌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차 안에서의 눈동자, 이 좌우로 움직이는 건요. 첫 번째는요, 이 그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상황 파악을 정말 빠르게 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에이미를 봤을 때, 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 배우가 어떻게 이런 눈동자 연기까지도 감독이 주문했는지 아무튼 참 인상 깊었어요. 전 차 안에서 그 찰나의 그 눈동자가 움직이는 순간을 딱 보면서요. 자, 그래서 이런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가지고 에이미를 우리가 한번 캐릭터를 보고 파악하고 심리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원한 인류의 숙제, 부부 심리인데요. 결혼은 힘들 거다. 예, 이렇게 나오죠. 여자는요, 기본적인 생물학적으로도요,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일 수 있고요. 남자는 능력을 인정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능력을 여자로서 인정받고, 여자는 여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여자의 존재 자체에 대한 남자가 사랑을 주고, 이런 게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게 어느 게 균형이 흐트러지면 이제 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극 중에서 남자가 여자랑 같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를 하지만 남자가 제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이게 그 방황을 하죠. 그런 데서의 여자도 이제 그 무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희가 볼 땐 쌍방가시입니다. 모든 문제는 쌍방가시입니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보자면 남자도 능력이 없어서 여자의 실망감을 샀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도 그 남자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심지어 중간에 부잣집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잣집 남자도 조종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 그렇지 않는,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무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상호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관계를 넘어선 관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글을 좀 잘못 적었네요. 지금 능력이 아니라 인정이네요. 인정입니다. 남자 인정, 여자의 사랑.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능력이라고 보자면 여자는 아름다움이죠. 여자의 아름다움과 남자의 능력, 여자의 사랑과 남자의 인정 이겁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남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다. 남자가 겉으로 능력이 없어도 남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남자 내면을 볼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서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관계의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겉으로만 보면은 사랑을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겉으로만 보면은 인정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우리 결혼이라는 게 참 힘들 수 있다. 부부 심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초중반에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시와 게으름. 이제 남자가 이제 좀 게으른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무시를 합니다, 여자들. 근데 이게 남자든 여자든 서로 한쪽 면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서로 상부 어떤 그 시너지를 보이기 위해선 한쪽 측면에서는 그거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쪽 한쪽 측면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면 서로 같이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불균형, 관계 불균형이 이루면서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들과 자, 그러다 보면 남자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여자는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서로가 그게 내면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또 떠나게 되죠. 그것이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람이 난다라는 거죠. 예, 불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부부간의 갈등 요소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에서 이제 그 남자의 그 부모님이 아프면서 여자와 상의도 없이 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자의 부모님이 힘들게 되면서 남자와 상의 없이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냥 빌려줍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상의 없이 했다. 자기 가족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 상대방에 대한 가족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요. 또 이게 상당한 갈등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남자는 겉으로는 둘 다 크게 문제는 않지만 속으로는 상당한 어떤 상처, 어떤 그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들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그 서로를 겉모습만 보고서는 서로 뭔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모습들, 그리고 내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 사실 이런 것들의 조화가, 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부간의 요소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이 조화가, 전반적인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부부 심리가 좀 안정적이게 되고 관계가 좀 발전적이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있겠죠. 뭐 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가장 크죠. 네. 뭐, 그리고 개개인의 피해 의식과 개개인의 무의식 구조에 따라서도 부부 심리의 갈등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결혼이 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절망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런 이제 요소들,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파악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영화 나를 찾아서를 가지고 좀 심리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얘기들, 그리고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있게 나누는데요. 어떻게 좀 그 영화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거나 좀 이제 해석하고 파악하고 좀 이렇게 좀 더 풍부하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저 혼자 떠들어도 재밌네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니까요. 네. 앞으로도 제가 좀 다양한 영화 심리 리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니 토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같이 서로 나누고 하면서, 또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시면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저희 자로수 무의식 테라피 센터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이제 무료로 재밌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강의, 제 자료수 카페에는 유료 강의를 이제 샘플로 올리는 무료 샘플 강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무의식이나 무의식 연애 코칭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강의 연재가 계속 작업 진행 중이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올 텐데요. 그런 소식을 이제 네이버 카페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에어클래스닷컴으로 가시면 유료 강의, 정식 강의를 한 30분 단위씩, 30분 내로 제가 올릴 계획입니다. 골라서 자기 신에 맞는 주제를 골라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데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요. 이메일 hereandnew@naver.com. 좀 발음 괜찮나요? 네. 자,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단체 강의나 이런 문의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은 아직은 메일 답장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김치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이 있으면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드리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영화 심리 리뷰 해석, 좀 단어가 이제 뒤죽박죽인 느낌인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재밌게 같이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대중심리와 내 어떤 무의식을,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이 아니죠. 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나누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